유독 내 말은 회의실에서 쉽게 묵살당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만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어떤 자리에서는 존중받고 어떤 자리에서는 이토록 쉽게 무시당할까? 우리는 그 이유가 대단한 스펙이나 화려한 배경에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 맨손으로 시작해 시대를 만든 거인 정주영 회장이 있습니다. 그가 평생을 통해 증명한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놀랍게도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날카롭고 단순한 그 비밀을 오늘 전부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 이런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당신을 존중하게 만드는 첫 번째 행동이 될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순간에 있습니다. 팀 회의 시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기획안에 당신은 작은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지금 말해야 하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방향인데 머릿속은 경고음을 울리지만 입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닐까? 나만 유난 떠는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그 짧은 망설임의 순간 당신은 결국 입을 닫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넘는 농담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지만 웃어 넘깁니다. 이 관계가 틀어질까봐, 저 친구가 나를 속 좁은 사람으로 볼까봐 그 불편한 감정을 애써 삼켜버립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수없이 맴돌지만 결국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 부당함과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괜찮은 척 웃어 보이는 사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게 무시당하는 당신이 선택한 그 침묵은 결코 관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당신이 삼켜버린 그 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뱃속에 차곡차곡 쌓여 억울함이 되고 분노가 되고 결국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불신이 됩니다. 내 생각은 역시 틀렸어.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기가 막히게도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당신이 침묵을 반복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읽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불편한 말을 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구나. 이 사람은 조금 함부로 대해도 괜찮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좋은 사람에서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만만하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낙인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용기가 당신과 당신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의 불편함은 당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아주 작은 비용일 뿐입니다.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 침묵한다면 당신은 결국 자기 자신마저 배신하게 될 겁니다. 차라리 때로는 불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불편함 속에서 진짜 신뢰가 자라나고 그 신뢰의 땅 위에서 비로소 존중이라는 꽃이 피어납니다. 불편함을 감당하는 그 용기, 그것이 바로 당신을 무시당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존중받는 사람의 자리로 옮겨놓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존중으로 가는 길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관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돈도 학벌도 권력도 아닌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존중과 무시를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본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입을 스스로 닫아버린다는 것. 왜 우리는 침묵할까요?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두려워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애써 쌓아온 관계에 균열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마치 관계를 지키는 최선의 방패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생존 본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보다 조용히 무리에 섞여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의 족쇄를 끊어내는 첫 번째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편함을 말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례함이나 공격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내가 속한 관계와 우리가 함께하는 일에 대한 깊은 존중과 애정에서 비롯되는 가장 진솔한 태도입니다. 흙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에서 땀으로 밥을 벌어야 했던 젊은 시절, 정주영 회장은 이 진리를 책이 아닌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매일 흙을 퍼나르고 삽질을 하고 땀으로 밥을 벌어야 했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 솔직한 태도가 나를 존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문제를 덮으려고만 할 때, 작은 균열을 보고도 애써 못 본 척할 때, 바로 그때 누군가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일이 생깁니다. 순간적으로는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피곤한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존중이 싹트는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그가 가진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권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불편한 진실을 단 한 번도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협상 자리에서 상대가 잘못했을 때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틀어질 것을 걱정하며 부당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조건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는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은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정주영이라는 사람을 결코 만만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정직함에 더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저 사람은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구나. 이 인식이 곧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존중은 예스맨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존중은 모두의 기분을 맞추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존중은 자기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람, 관계가 흔들릴 것을 알면서도 더 나은 방향을 위해 기꺼이 불편한 말을 꺼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값진 훈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겉으로 온화하지만 불편한 말 한마디 못하는 상사가 좋은 리더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현장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 리더 밑에 있는 조직은 결국 무너집니다. 골마 터질 때까지 문제를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신과 불만이 쌓여 결국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반대로 날마다 불편함을 드러내는 일꾼과 함께한 현장은 비록 시끄럽고 소란스러웠지만 끝내 큰 성과를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제를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잘못을 그때그때 바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벽돌이 한 줄 잘못 쌓이면 그 위에 아무리 멋진 건물을 올려도 언젠가 무너집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작은 불편함을 제때 말하지 않으면 관계는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다가 결국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이 터져버립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작은 불편함, 회의 시간에 느꼈던 그 위화감, 친구의 말에 상처받았던 그 순간, 불편함을 말할 줄 아는 용기, 그것이 존중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라면 이제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더 깊은 존중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대한 관문, 그것의 이름은 바로 좌절, 그리고 도전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에 걸쳐 한 가지를 똑똑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좌절을 피하려 하면 할수록 결국 더 크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돈이 없어 대금을 미루기도 했고 공사판에서 욕을 얻어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떠나 한순간 모든 걸 잃을 뻔한 적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지독한 좌절이 그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강철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시뻘겋게 달궈진 쇳덩이가 수천 번, 수만 번 망치로 두들겨 맞아야만 비로소 진짜 강철이 됩니다.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밀도는 높아지며 그 어떤 충격에도 부러지지 않는 강인함을 갖게 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작은 실패를 겪고 사람들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낼수록 우리의 내면은 강철처럼 단단해집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원만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작은 불편조차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도전을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남들이 가는 안전한 길로만 걸으려 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불편한 말을 삼키고 좌절을 피해 다니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 존엄을 잃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결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한 시대의 거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었던 건 그가 가진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편한 진실을 말했고 무엇보다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도전의 순간을 들여다볼까요? 바로 허허벌판 백사장에서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했을 때입니다. 돈도 기술도 경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니, 돈도 기술도 없는 사람이 무슨 조선소냐, 괜히 나섰다가 나라 망신만 시킬 거다. 이런 비난과 조롱이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존중받고 싶은 마음에만 사로잡혀 그들의 눈치를 보며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현대그룹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존중을 받으려면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야 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홀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캄캄한 터널 같은 길을 뚫고 나왔을 때 비난하던 사람들조차 당신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존중받기 위해 행동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들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끝내 무시당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그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신념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처음엔 비난받을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존중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 길을 걸어간 그 단단한 내면에 경외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라. 네가 가고 싶은 길이 있으면 가라. 처음에는 무시당하더라도 끝내 그 길이 너를 존중하게 만들 것이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있다면, 주변의 반발이 두렵다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마라. 반발은 도전의 증거이고 도전 끝에 오는 성취가 진짜 존중을 가져다 준다. 비난이 없는 길은 도전이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전이 없는 사람은 잠시 무난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도 그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저 착한 사람, 무난한 사람으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존중은 무난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존중은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로소 피어납니다. 불가능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일을 기어코 해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좌절을 마주하는 용기, 이 단순한 차이가 인생 전체의 무게를 갈라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존중의 반열에 올려놓을 두 번째 열쇠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용기와 태도를 완성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용기, 그리고 비난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열쇠를 통해 존중으로 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 모든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무엇이 한 사람을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 길을 가게 만드는가? 무엇이 그를 관계가 틀어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옳은 말을 하게 만드는가? 그 모든 것의 시작, 모든 용기와 태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자기 존중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능력 있고 성실하지만 끝내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늘 똑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억울함, 표현하지 못한 분노, 그리고 끝내 목구멍으로 삼켜버린 자존심.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남들의 눈치만 살피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손으로 스스로의 존엄을 버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결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바깥에서 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존중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강력한 힘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바로 그 태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네가 너를 존중해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드러납니다. 불편한 말을 피하지 않는 것,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남이 아닌 자기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가 수많은 실패와 비난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한 길을 믿고 그 길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나를 무시했지만 마지막엔 고개 숙여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존중이라는 말은 때로 너무 막연하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내 안의 존중을 어떻게 세상 밖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정주영 회장은 그 구체적인 행동 원리를 단 하나의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존중은 단순히 착함에서 오지 않는다. 존중은 책임에서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착하기만 한 사람은 처음엔 칭찬받습니다. 아, 저 사람 참 좋다. 모나지 않고 누구와도 잘 지낸다. 하지만 결국은 무시당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싫어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슬그머니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반대로 때로는 불편한 소리를 하더라도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은 결국 존중받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현장에서 늘 자신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공사가 잘못되면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책임졌다. 비난이 빗발처럼 쏟아져도 결코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절대 말뿐인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사람이다. 이 단단한 인식이 곧 존중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책임지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책임 없는 착함은 결국 아무런 힘도 없는 허울뿐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동반한 솔직함과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당신이 팀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 불찰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질책을 받을지는 몰라도 결코 무시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동료들은 당신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야 할 무서운 한마디를 남깁니다. 네가 책임질 각오가 없다면 존중도 바라지 마라. 존중은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때 당신의 선택과 그 결과를 남 탓하지 않고 스스로 감당할 때 바로 그때 당신의 내면에 있던 자기 존중은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는 증거가 되고 그 증거 앞에서 세상은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기 존중은 보이지 않는 뿌리이며 책임감은 그 뿌리에서 자라난 단단한 기둥입니다. 그리고 존중은 그 기둥 끝에 맺히는 가장 빛나는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킬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침묵의 족쇄를 끊어내고 불편함을 말하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과 도전을 마주하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에 있는 자기 존중과 책임감의 무게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존중으로 가는 길에 거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보니 존중과 무시를 가르는 마지막 기준은 결국 이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침묵하는가? 우리가 왜 도전을 피하는가? 우리가 왜 책임을 회피하는가? 그 모든 것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검은 그림자처럼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 관계가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이 무수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하고 싶은 일을 다음으로 미룹니다. 바로 그 순간 존중은 저만치 멀어지고 무시는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정주영 회장은 결코 두려움이 없는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두려움을 안고 살았. 돈이 없어 사업을 시작할 때도, 기술이 없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도 늘 지긋지긋한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따라다녔.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을 줍니다. 존중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두려움을 누구보다 정직하게 마주했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감추지 않았다. 오히려 두려움을 똑바로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갔다. 사람들은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존중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는구나. 하지만 결코 물러서지는 않는구나. 이것이 바로 존중의 근본이었습니다. 존중은 두려움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두려움을 감추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데서 옵니다. 당신이 두려움 앞에 서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존중과 무시가 완전히 갈라지는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뒷걸음질 치는 순간 당신은 평생 무시당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떨리는 다리로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딛는 순간 당신은 존중받는 사람의 길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면 무시가 따라오고 두려움을 넘어서면 존중이 따라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당신을 가로막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짜 존중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돌아보면 정주영 회장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당신은 두려움 앞에서 행동할 수 있는가? 침묵을 깨고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은 관계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좌절을 딛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그것은 실패하고 비웃음 당할 거라는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은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아야 한다는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존중받는 삶이란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단 한 번이라도 더 승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내 인생을 통해 배운 마지막 교훈을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지키려는 두려움 때문에 당신은 결국 침묵하고 도전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차라리 때로는 불편한 사람, 그러나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라. 그 불편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스스로를 존중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할 때 세상도 결국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학벌도 재산도 운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하나, 자신을 존중하며 두려움 앞에서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누구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 자기 자신에게 당당히 웃으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존중은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용기로부터 스스로 만들어내는 단단한 힘이었습니다. 침묵을 깨는 용기, 실패를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책임지는 용기.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 속에 가장 깊이 남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오늘 당장 당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싶은 그 작은 용기는 무엇입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다짐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다짐 하나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저희 채널의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